불행의 가장법. 소소한 불행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보다는 거대한 불행 앞에서 차라리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 훨씬 견디기 쉬운 법이다. 8월은 길었다. 8월이 되고부터 어머니는 새 가게를 열 계획으로 분주했었다. 9월은 어김없이 올 것이고 뭐 서로 아끼 데스네 벌써 가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사람 앞에서 하하 웃고 있을 어머니를 상상하는 일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게에는 여름 들어 더 이상 신사품이 없었다. 어머니가 팔고 있는 것은 모두 재고였다. 나는 이 8월이 지나고 나면 김장우의 가을 여행에 동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름 휴가를 얻었더라도 어딘가로 떠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여름을 싫어했다. 무더운 여름에 세상과 우호적으로 지내기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 여름에는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그저 이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만도 벅찼다. 여름산이 붉고 강렬한 나리꽃 천지라면 가을산은 수수하고 소박한 들국화 잔치야. 국화가의 숲가는 들꽃 무더기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꽃은 없어. 김장우와 함께 들국화 잔치에 초대받은 가을이 머지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번 8월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진모가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모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느라 8월은 그리도 더디 지나갔다. 이모집에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진모를 만났을 때 나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진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자를 배신하거나 여자가 배신하는 일이 내용의 전부일 거라고 단정지은 것은 확실히 나의 실수였다. 설사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을지라도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관가한 것은 명백히 나의 잘못이었다. 그때 내가 진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물었다며 훗날 경찰서의 그 살벌한 조사실에서 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사법경찰에게 되풀이 묻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살인미수라니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떼거리로 몰려가서 사람 하나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그것도 주범이라고. 자꾸 귀찮게 물어대지 말고 어디로 튀었는지 누나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대봐. 숨어있는 놈들 잡느라고 나도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졌어. 나를 담당하고 있던 형사가 지겹다는 듯이 자판을 두들기던 팔을 쳐들어 기지개를 켰다. 그때 형사가 끼어들었다. 뭘 그래. 숨어있는 놈들하고 숨바꼭질한다고 시간 좀 끌었을 뿐. 공범들이 어찌나 착한지 조 형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씩 술술 부러져서 거저 한 건 했지 뭘. 그놈들 귀여웠어. 형사 두 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초저녁이었다. 18평 집안을 뒤지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기만 해서 대신 나라도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만 했다. 진모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 들락거리는 일은 많았지만 입구에서 제복 경찰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서까지 출두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진모를 너무 얕봤어 하는 후회가 절로 솟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담당 형사가 진모의 제목을 들이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이번엔 큰 거구나 제법인데 하는 것이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코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살인이 아니고 살인미수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거센 증오가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죽었지만 죽이는 순간 미움도 소진되어 버렸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인 것이었다. 피해자는 5달쯤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며 살인이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동네의 조그만 선술집에서 돼지고기와 소주 몇 병을 먹고 술값 대신 싸움판을 벌여서 파출소로 끌려온 진모의 보호자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나는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다가 치안으로 몰려 끌려간 파출소에서 온갖 경찰들에게 수도 없이 알밤을 맞고 있던 진모를 구출하기 위해 거기 간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진모의 20살 이전에 저지른 여러 경범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23살의 진모가 군대까지 갔다 온 진모가
아직도 그런 소소한 제목으로 보호자를 호출하고 있었다며 나는 진심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진모가 예전의 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에게 이 일은 거듭되는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진모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애성했던 대로 새파랗게 곧이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네 애비 사라져서 잠잠하고 그놈 군대 가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 그거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그새 또 시작이야. 아이고 끔찍하다 끔찍해. 이제 하다 못해서 살인이야? 아이고 나 이제 어디 가서 낯들고 사니.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인연 어디 가서 사람 됐고 사람 대접받고 사니. 어머니는 살인만 인정하고 미수라는 단어는 무시해버렸다. 내가 살인을 무시하고 미수만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나는 애써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다. 어머니야말로 정말 흥감 있게 미수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했다. 미수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쓰러져 버렸을 테니까. 쓰러지지 못한 대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소소한 불행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보다 거대한 불행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훨씬 견디기 쉽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애에 되풀이 나타나는 불행들은 모두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극복되었다. 불행의 과장법,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다른 점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진저리를 치는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가장법까지 동원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이 기껏해야 불행뿐인 삶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몸소리를 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진모가 어디에 있는지 형사들과 함께 찾아내는 일뿐이었다. 벌써 열흘, 내가 준 돈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모를 낯선 곳에 낯선 골방에 오래 처박아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며 벌벌 떨고 있을 진모를 떠올리면 형사보다 내 마음이 더 급했다. 그 애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다. 푸르른 일몰의 시간, 사방에서 저녁 찍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었고 그랬으므로 푸르른 일몰의 시간은 숙명적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사건은 명백했다. 비둘기가 주먹개나 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이 화근이었다. 그 남자는 비둘기에게 진모보다 훨씬 세련된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여기에도 비둘기의 잘못은 없었다. 내가 보아도 조폭의 흉내는 어설펐으니까. 형사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느 호프집 화장실에서 습격을 당했다. 술에 취해 걸음걸이도 운전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몽둥이로 습격한 일당은 자그마치 셋이라고 했다. 진모까지 합치면 무려 넷이었다. 그 정도라면 쓸만한 진모의 쫄개들은 거의 다 동원된 셈이었다. 역시 친절하게도 형사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열흘 만에 인천에서 잡아낸 범인들은 입을 모아 진모를 지범으로 몰았다. 자기들은 보스의 명령에 따랐으며 그 명령은 단 한마디였다고 했다. 그 자식 없애버려. 보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입술 사이에 지그시 물고 있던 담배를 휙 공중으로 날리면서 낮고도 음산한 목소리로 진모는 없애버려! 라는 대사를 발표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연습해오던 대사인가 말인가. 어쩌면 진모는 잠깐 동안 여자의 배신을 잊을 만큼 흥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모가 그러셨기를 희망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장난 같은 일이었다.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얼마나 무렴한가 말이다. 그럴 때 마주치는 진실의 얼굴은 얼마나 낯선가 말이다. 나는 끝까지 진모의 장난에 지원할 생각이었다. 그 애가 이 삶에 대해 무덤해지지 않도록. 죽지는 않았어. 해결할 만한 일이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내가 진모의 삐삐에 녹음한 첫 번째 메시지였다. 당연히 아무런 반향도 없었다.
나는 하루 뒤에 평소의 어투로 말을 바꾸어 녹음했다. 보스답게 돌아와. 네 쫄개들이 다 불었어. 돌아와서 쫄개 교육 다시 시켜.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형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내게 경과를 물었다. 8월의 무더위를 헤집고 다니는 그들에게선 진한 땀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는 밤마다 벽을 부여잡고 살인자의 자식을 둔 팔자를 한탄하다가 맨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했다.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왜 이리 꾸물거리니? 네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더 이상 쫄개들 고생시키지 말고 보수답게 당당히 굴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녹음한 다음날 회사에 진모 전화가 걸려왔다. 그럴 줄 알았으므로 나는 혼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불러주는 전화번호 받아 적어. 거기다 자수하면 되니까. 누나, 진모는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진모에게 나는 악착같이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엄마는? 진모에게는 어머니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숙제였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다. 나는 처음으로 진모에게서 동지애를 느꼈다. 내 마음이 찡했던 것은 진모 때문이 아니라 동지애 혹은 전우애 같은 것 때문이었다. 진모는 그렇게 돌아왔다. 물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활약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생애 중 가장 고요했던 지난 몇 년 덕분에 당신의 적금 통장에는 얼마간의 돈이 고여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무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고 진모에게 뒤집어 씌워진 어마어마한 제목들을 물렁물렁한 제목으로 바꾸는 일부터 착수를 했다. 그런 일이라면 어머니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이어서 진모가 어머니를 단련시켰다. 어머니는 경험 풍부한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모의 뒷바라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틈틈이 통곡하고 틈틈이 진모 쫓아다니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 일 때문에 9월 초순으로 계획되었던 어머니의 식품전 개업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라샤이마세 라고 외치며 일본 손님들을 맞으려던 계획이 연기되었음에도 어머니는 아주 생생한 활기에 붙들려 있었다.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에게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화를 어떻게 견디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머니는 이 불행을 해결하는 데 온갖 신명을 다 내고 있었다. 벽을 붙잡고 절구를 하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가장법은 이렇게 쓸모가 있었던 것이었다. 부풀릴 수 있을 만큼 한껏 부풀려 놓은 불행에서 이처럼 맵시 있게 빠져나온 어머니. 8월을 보는 어머니는 역시 가장법의 대가였다. 나는 진실로 어머니에 대해 감탄했다. 지루한 8월이 내게 위안이 되어주었던 남자는 나영규였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떻게든 내 기분을 돋우기 위해 애썼다. 김장우는 여름 내내 형의 여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